제가 간혹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도권 지성계가 거의 셧다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간혹 일어납니다. 예전에 히틀러 시대에도 일어났고,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할 때도 일본 지성계가 갑자기 침묵을 하게 됐죠. 굉장히 유명한 고바야시 히데오라는 평론가, 그분의 침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인류 지식인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한국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강단에서, 서울대학에서, 고려대학에서, 역사학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엄청난 패러다임 체인징,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버라고 경멸당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은퇴하신 학자들, 아니면은 재야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담론에 뛰어들고 있죠. 상당히 뛰어난 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동식 선생님의 문제 제기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제로 홍범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홍범도 논란에 대해서 붙고 있는 재야 라운드죠. 지식인들의 담론이 좀 흥미를 끄는데, 이 주동식 선생님이 이렇게 썼죠. 홍범도 논란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배경을 이해해야 정리가 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근대화의 결실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대, 모던이라는 것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인류사적인,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관통하는 문제고, 냉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문제이기도 하고, 소련 문제이기도 하고, 독일 문제이기도 하고. 주동식 선생님이 이런 전제로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 지식인들,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념 문제는 어떤 근대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한반도 국가 문제입니다. 한반도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드디어 이종찬 강북회장이 고조선 얘기까지 나왔던데요. 굉장히 좀 코믹하죠. 사실은 고조선, 고려 이런 문제 아니고요. 조선 이런 문제 아니고, 한반도에 어떤 근대 국가, 어떤 현대 국가를 만들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이종찬 강북회장 같은 분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고조선, 고려, 고구려, 신라 이런 것 아니고요. 지금 이 한반도, 현재의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가 지금 모든 이념 문제를 다 응축하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그것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근대 국가 문제,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 민족 국가 문제고, 그것은 독일이나 일본도 다 겪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반도에서 현대 국가, 근대 국가를 완성하는 문제를 저희가 지금 이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홍범도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좀 복격화되는데, 좌익 부패 문제는 경제 부패만이 아니라 바로 이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범죄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홍범도 문제에 접근할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948년에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 국가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나?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 대한민국의 품은 어디까지를 품을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동식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근대 세계, 모던 타임스, 근대 세계가 형성됐고, 근대, 현대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전 단계 근대와 확실히 뭔가 질적으로 차이나는 현대 세계, 근대 제2부가 냉전과 함께 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은 1948년에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근대 1기에는 국가를 잃었어요. 근데 근대 2기에 국가를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2개를 만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라인가?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나라인데, 합법적인데, 바깥에서 보면은 한반도에 나라가 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황에서 근대 1기, 세계사적인 개념에서 근대 1기의 국가를 못 가졌던 한반도 나라가 근대 2기에 냉제시대에 2개 형태의 정부를 갖고 있다가 이제 통일에 이르러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가 이 주제로 다 응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을 무승부로 끝내자라는 것이 문재인 담론입니다. 무승부로 끝내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파괴할 때 했던 모든 행각은 종전입니다. 6.25 전쟁을 끝내자, 무승부로 가로를 쳤지만, 여러분 6.25 전쟁을 무승부로 끝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중국과 대만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형태가 아니라 대만은 대만대로 살고 중국은 중국대로 승승장구한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6.25 전쟁을 한번 끝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중국 모델처럼 말하자면 모택동 동상을 그대로 세워두고 공산당 깃발을 그대로 나부끼면서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대 1기의 국가를 잃었는데 근대 2기의 국가를 세울 때 김일성의 나라는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시작을 했죠. 나중에 그들만의 주체사상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공산주의죠. 근데 한국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군국주의도 아니고 나치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유대 기독교, 서구 2000년의 가장 중요한 통치, 정치 가치를 응축한 단어 유대 기독교.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한국 이념 문제가 복잡해져 있는 것이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이념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아니면 파시즘. 파시스트들은요, 공산주의가 너무 싫어서 우리가 피를 흘렸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틀러나 아니면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공산주의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대전에 나서는 기본 명분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예요. 러시아에서 1918년에 성공한 바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우리하고는 안 맞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하면 지금 한겨레라든지 경향이라든지 뭐 노컷뉴스 이런 언론들이 쓰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이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전혀 숨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적은 나치니까, 파시즘이니까, 군국주의니까, 그리고 니네들은 모두 친일이니까, 심지어 친나치, 거의 친파시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념이 딱 두 개인 줄 알아요. 근데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우파들이요, 빨갱이들은 다 죽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념이 딱 두 가지일까요? 이념이 두 가지가 아닌 게 열세입니다.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은 그분 자신이 일본과 싸웠지만 건국은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로 했거든요. 참 놀랍게도 다른 임정의 인사들, 뭐 이동희, 지금 홍범도가 문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홍범도 장군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이분도 결국은 공산주의에 기울여 갔죠. 뭐 레닌도 만났다 그러고 스탈린을 뭐 존경했고 마지막까지 공산주의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홍범도라는 인물, 이 인물이 소련 기하 공산주의자인데 이분이나 이동희 선생님이나 다들 참 어떻게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뜨거운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 마음도 진심이었다. 우리가 이분들 참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좀 그래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육군 사관학교에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예언자이신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도 홍범도니 뭐 이동희 등등 해서 다 공산주의로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우익이지만 그래도 김일성하고 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에 벌써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고 있을 때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필패한다.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꺾이니까,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없으니까,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지니까,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하니까,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하니까. 그때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국주의하고 싸우고 독립정신을 통해서 일본과도 확실히 선을 긋지만 공산주의하고도 선을 그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나치도 반대하고 군국주의도 반대하고 소련도 반대하고 그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건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 건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치 숨겨놓고 말하지 않은 그런 보물이었죠.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이 아니고 사랑의 전통, 사람의 약점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죽어라 하지 않는, 증오하지 않는, 근대 1기에 적 중에 적이었던 독일과 일본 두 손을 잡고서 미국이 또 냉전기에, 근대 2기에 그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렸던 소련과 또 싸웠어요.
공수교대가 됐어요. 안 바뀐 것은 미국밖에 없네요. 사랑의 전통, 자비의 전통, 인간이 악하지만 용서도 하고 일한 대로 갚아도 주는, 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통일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 사랑,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담론은 지금 뭐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파들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리스 공산당을 보여줬는데요. 그리스 공산당, 일본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군학이라는 그 군대 학장이죠. 그리고 또 뭐 증세 다 싫어. 일본 공산당은 사실은 뭐 상당히 우파같이 그렇게 보이는 곳인데, 일본 공산당이나 그리스 공산당이 여전히 좌파긴 하지만, 극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품 안에 이렇게 딱 담겨 있거든요. 똑같이 이들도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뭐 당선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리스는 완전히 우파 정당이 그 정권을 잡았지만 그냥 선거 안에서, 자유선거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 같이 자유민주주의 품 안에 있는 공산당이 있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지금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할 수도 있는 그 스펙트럼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한국 지금 좌익들의 부패 문제는 경제적인 부패를 넘어서서 바로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종북 문제, 종공산주의 문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승부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은 승부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1970년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허락하에 소련을 공략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건설에 성공했지만 2023년 어떻습니까? 다시 그 타협은 수포로 돌아가서 세계적인 골칫덩어리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부상을 했죠. 이 상황에서 정률성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홍범도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예요. 독립기념관까지 갈 수 있는데 육사만 안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는 아직까지 6.25 전쟁을 안 끝냈으니까. 근데 정률성은 독립기념관도 못 가죠. 북한에 있는, 북한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기여했기 때문에, 전향 없이 죽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예전에 뭐 남노당이었다. 지금 예전에 공산주의 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가치의 품에 안기면 괜찮죠. 예전에는 전향할 곳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좌익들이 전향할 곳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없애버렸어요. 국정원을 파괴했기 때문에. 문재인의 대한민국 파괴, 그것은 바로 6.25 전쟁을 무승부로 끝내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우리나라의 근간을 마음껏 쳐 부수었죠. 이 정도 살아있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앞으로 문재인이 파괴한 국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습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사실 내년에 총선에서 200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당도 믿지를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한 헌법을 개정할까봐 개헌선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180석은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우파 여러분들이 어떻게 윤석열을 믿냐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던데, 안 믿죠. 사실은 안 믿는데 희미한 그런 소망일 뿐이죠. 대안이 안 보여서요. 갑자기 뭐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됩니까? 안 시켜주시잖아요. 국회의원도 안 시켜주시잖아요. 우리 시대가 아직 안 왔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시대는 지금 탄핵 법치 문제와 5.18 6.25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에 갇혀있다.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다룰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이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순서대로 부정선거 문제, 5.18 문제, 탄핵 문제, 공산주의 문제 접근하면 대한민국이 통일도 할 수 있고 세계를 지도할 수도 있다. 이건 하나의 비전입니다. 제가 보기에 탄핵 법치 공산주의 문제와 5.18 6.25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 중에 약한 고리라는 단어는 뭐 그람시 용어니까 좋은 용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루시고 수사를 하시고 이제 내년 총선을 준비를 하면 180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부정선거 문제를 덮고 일단 좀 더 봐주고 이러다가 헌정이 무너질까봐, 대한민국이 너무 시끄러워질까봐 조금 더 살살할게 봐주면 과반도 힘들지 않을까요? 부정선거 없다고 쳐도. 부정선거가 또 있다면
뭐 심각해지겠죠.